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숫자 몇 개만 들어도 금세 헷갈리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순간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들어왔는지조차 까먹을 때도 있죠. 이런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하는 걱정이 스치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뇌를 충분히 단련하면 마치 몸을 운동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두뇌 역시 젊고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뇌의 신경세포는 단순히 사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 기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뇌는 계속 성장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어도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뇌 건강이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속을 자꾸 잊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심지어는 길을 헷갈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문제를 넘어서 생활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뇌 활동이 줄어들면 의욕도 낮아지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줄어들어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뇌 건강은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과 깊게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훈련을 통해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두뇌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좋고 치매 위험도 낮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5년간 관찰한 결과 매일 새로운 활동을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나 늦었습니다. 즉, 작은 습관만으로도 뇌를 지키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기입니다. 뇌는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점점 게을러집니다. 매일 똑같은 길만 걷고 늘 하던 일만 하다 보면 뇌는 더 이상 활발하게 작동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오른손만 쓰셨다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을 쓰면서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경회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또는 간단한 외국어 공부도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마치 낯선 길을 탐험하듯 활발히 움직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거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서 당장 베토벤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대신 단순히 양손으로 간단한 곡을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뇌 자극이 됩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몸을 움직여 뇌에 활력을 주기입니다. 뇌 건강은 단순히 머리를 쓰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가 더 잘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걷기가 힘든 분들은 집에서 간단한 제자리 발걸음,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꾸준히 움직여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 뇌에 복합적인 자극이 주어져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감각을 자극하고 사회적 교류까지 함께하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뇌 건강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감사일기 쓰기 등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일 아침 자신이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습관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교류 역시 뇌를 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히 활동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일수록 기억력이 좋고 치매 발생률도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뇌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니 작은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며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단계, 즉 새로운 자극 주기, 몸 움직이기, 마음 관리하기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고 오전에 20분 정도 빠르게 걷고 저녁에는 감사한 일을 3가지 적는 습관만 실천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뇌가 활력을 되찾고 기억력도 향상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앞으로 하나씩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떻게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를 젊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인 새로운 자극 주기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뇌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뇌과학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가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은 길만 걸으면 익숙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길을 가면 방향을 잡고 주변을 관찰하며 뇌가 더 열심히 작동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기억력과 공간인지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가던 시장 대신 다른 길을 돌아가거나 버스 노선을 바꿔보는 것만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생활 속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뇌를 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손끝을 자극하는 활동이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은 신체 중에서 뇌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뜨개질, 퍼즐 맞추기, 글씨 쓰기 같은 활동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손을 많이 쓰는 취미 활동을 6개월 동안 지속하게 했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주 간단한 두뇌, 퀴즈나 숫자 맞추기 같은 놀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에 간단한 퍼즐 게임을 깔아서 하루에 5분만 해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단,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곤해지니 짧게 자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동적인 활동은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는 것은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뇌를 크게 자극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친구와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는 활동은 뇌를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즉, 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일수록 더 젊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몸을 움직여 뇌에 활력을 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체 활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고 그만큼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이때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다리 근육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은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돕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걷는 게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에 맞춰 걸어보세요. 음악은 뇌의 청각 영역을 자극하고 걸음은 운동 영역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은 뇌를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면 사회적 교류까지 더해져 뇌 건강 효과는 배가 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격한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 가벼운 요가, 집안일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집안일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 빨래,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뇌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래 걷거나 무거운 운동을 하면 몸이 다칠 수 있고 오히려 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루 10분만 걷다가 점점 15분, 20분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뇌는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하루에 짧게라도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긍정적인 사고 유지하기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위해 퍼즐이나 운동만 떠올리지만 사실 스트레스 관리가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뇌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억력과 집중력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장기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을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뇌 자체가 실제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명상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 10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뇌가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루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꾸준히 하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기억력도 점차 좋아집니다. 또한 웃음은 최고의 뇌 건강 비타민입니다. 웃을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면서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 즉 새로운 자극 주기, 몸 움직이기, 마음 관리하기는 각각 따로 보이지만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몸을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마음이 즐거워지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활동만 꾸준히 해도 뇌가 종합적으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실천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먼저 72세 이영자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자 씨는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놓고도 깜빡 잊는 경우가 잦았고,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놓고도 다시 사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두뇌 건강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길로 마트를 다녀오고 집에서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뇌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색칠 공부와 퍼즐 맞추기에도 도전했습니다. 단순한 놀이 같지만 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친구들과 약속을 잊는 일이 줄어들고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8세 김태호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후 집에만 머무르다 보니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없어지면서 집중력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걷기 운동을 3개월 이상 이어가자 머리도 맑아지고 책을 읽을 때 집중이 더 잘 된다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운동이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맑게 해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0세 박순자 씨를 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며 점점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외로움이 심해지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줄고 머리도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지인의 권유로 명상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10분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불안감이 줄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안정되자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뇌 건강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 하나, 간단한 운동 하나, 짧은 명상 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훈련법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만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 되뇌기만 해도 기억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 마트에 가기 전 살 물건을 메모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한 뒤 다녀와서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기억 훈련은 뇌를 계속 사용하게 만들어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 나누기 훈련도 좋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기사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설명해 보세요. 정보를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기억 훈련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블루베리, 브로콜리 같은 음식도 뇌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반대로 설탕과 가공식품은 뇌 기능을 방해하니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팁은 수면 관리입니다. 잠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도 크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잠자기 전 TV나 휴대폰 대신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팁은 사회적 교류 유지하기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 모임, 봉사활동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든 활동은 뇌를 활발히 자극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뇌를 더 활발히 사용합니다. 매일 10분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이 생기고 그 자체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실천법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습관이 쌓여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나무가 조금씩 자라 숲이 되듯이 여러분의 뇌도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통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실천법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흔한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몇 가지 흔한 실수 때문입니다. 이를 미리 알고 피하면 훨씬 쉽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매일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 또는 하루 만보를 꼭 채워야겠다와 같이 큰 목표를 세우면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도 곧 지치기 마련입니다. 뇌 건강은 단기간에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5분, 10분씩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목표는 성취감을 주고 성취감은 다시 꾸준함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무언가를 계속하기보다 함께할 때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걷기 모임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활동을 나누어 보세요. 함께하는 활동은 재미도 있고 서로가 자극이 되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줍니다.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은 공동체 속에서 더 잘 유지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지나치게 운동을 하거나 무조건 어려운 공부를 시작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뇌는 즐거움 속에서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억지로 하기보다 자신에게 맞고 재미있는 활동을 선택해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맞추기를 싫어하는 분이라면 음악 감상 후 느낀 점을 글로 쓰는 것도 훌륭한 두뇌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불규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 몰아서 하기보다 매일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꾸준한 자극을 통해 새로운 회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양치질 후 5분간 명상을 하거나 저녁 산책 후 퍼즐을 맞추는 등 일상 속 특정 시간의 습관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수면 부족은 뇌 건강을 빠르게 해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뇌의 회복과 기억 정리에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두뇌 훈련을 해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운동이나 공부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돌보는 습관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관리 없이는 뇌 건강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서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능력 자체가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읽은 책 내용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뇌가 젊게 유지되면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TV를 보면서도 금방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책을 읽을 때도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삶에 대한 의욕이 커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넷째, 대인관계가 활발해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지고 사회적 관계도 풍성해집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말이 끊기지 않고 손주와 함께하는 놀이도 더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치매 예방 효과가 큽니다. 많은 연구에서 꾸준한 두뇌 활동, 운동, 긍정적인 사고가 치매 발생률을 크게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발병 시기를 늦추고 진행 속도를 완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뇌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은 단순히 머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보세요. 지금 당장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집안에서 몇 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작은 행동이 뇌를 젊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둘째, 몸을 움직여 뇌에 활력을 주세요. 걷기, 스트레칭, 집안일도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긍정적으로 사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뇌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분명히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뇌 건강은 선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몇 달 뒤, 몇 년 뒤에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와 삶이 언제나 젊음과 활력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